스튜디오의 아리, 저는 타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독일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독일과 한국 대학의 차이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튜빙엔 대학교, 독일어로 우니베르시테트 튜빙엔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니베르시테트란 독일의 여러 대학교 종류 중 여러 가지 단과 대학들이 모여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보통 철학, 물리, 의학, 어문학 같은 순수 학문들을 공부하는 대학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의 1학기는 가을 10월달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과에 따라 한국처럼 봄학기에도 입학이 가능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나 약대 같은 특정 학과를 제외한 학사 과정은 총 6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선 총 180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학점으로 120점 정도 됩니다. 저희 학과 인포마틱 컴퓨터 과학의 경우 교양 과목으로 수업 하나, 한국 학점으로 4점 정도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리의 경우 한국 학점으로 15점 정도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과마다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르지만 한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공 학점 때문에 독일 학생들도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졸업을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학 과정입니다. 먼저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지원 자격과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입학 허가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우편으로 오는데요. 그래서 원서 접수 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공보험에 가입한 후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여권, 비자, 보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입학처에 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수업 종류와 수강 신청, 포어레중, 일반적인 강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보통 매우 많은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큰 강당에 모여서 수업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포얼레중에서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얼레중과 함께 튜토리움이 진행되는데요. 튜토리움은 한국에서 튜터링과 같이 선배들이 지난 수업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거나 과제를 도와주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업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튜토리움에서 매주 출석 체크를 하고 3번 이상 결석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수업의 종류로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서 듣는 포얼레중과는 달리 정원이 보통 25명 이하로 세미나에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그룹을 만들어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 세미나는 보통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블록 세미나, 또 다른 세미나로는 블록 세미나가 있는데요. 다른 점은 블록 세미나는 보통 하루에 적으면 4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수업이 길게 진행됩니다. 그런 까닭에 매주 수업을 하지 않고 3일이나 5일 정도 연속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콜로키움은 세미나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기보다는 정해진 틀 없이 학생들끼리 학문적인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과제입니다. 독일어로 Hausarbeit, 집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보통 사회인문계열 학과에서는 레포트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 방학 기간에 레포트를 쓰는데요. 분량은 최소 5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인 인포마틱의 경우 하우스 아르바이트를 매주 받는데요. 이것의 총점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시험에 등록할 수 없고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그 과목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숙제들이 시험보다 어려워 이 숙제들을 열심히 한다면 시험에서 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독일 대학교는 한국과 달리 보통 기말고사만 봅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는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프터민과 나크터민입니다. 하프터민은 첫 번째 시험 날입니다.
보통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두 번째 시험 날짜인 나흐털민의 재시험을 봅니다. 또 한국과 다른 점은 한번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점수가 나쁘더라도 재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가끔 몇몇 수업들은 한국처럼 중간고사인 츠비션 프리풍을 보는데요. 저희는 아직 츠비션 프리풍을 본 적은 없습니다. 6번째, 방학. 한국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죠. 하지만 독일에는 3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크리스마스 방학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포함해서 총 2주를 쉽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모든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겨울방학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여름방학은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기간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이 하우프트테민 클라주어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2차 시험을 위해 방학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모든 필요 학점을 이수했다면 이제 졸업을 위해서 남은 것은 딱 하나. 배출러 아바이트입니다. 학사 졸업 논문이죠. 표지, 목차, 출처를 제외하고 5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으로는 독일 대학은 졸업이 한국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시험에서 3번 떨어지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시 퇴학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자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대학교에 학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비는 있긴 있지만 한 학기에 3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그 30만원에 교통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권은 세메스터 티켓이라고 하고 이 티켓으로 그 주변 지역의 모든 버스나 트램, 근거리 기차 같은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의 학생증을 가지고 매우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술관과 박물관이 무료라든지 아니면 주변 옷가게에서 10%에서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과 독일 대학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